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6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665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방역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6명입니다.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다만 어제가 진단 검사량이 적은 휴일인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역시 수도권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201명, 비수도권은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연쇄 감염을 거쳐서 다른 지역 장소로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보면 누적 확진자 841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49명이고 요양시설과 직장, 학교 등 21곳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도 관련 확진자 136명 가운데 55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는데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접촉해 감염된 2차 감염자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발표하는 통계에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또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확진 판정 받은 분들 가운데 고령자가 많아서 더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지난 12일이었죠. 당시만 해도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13% 정도였는데요. 그 뒤로 급증하면서 최근엔 확진자 중 고령층 비율이 30% 안팎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모두 32명인데 지난 18일 9명에서 엿새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60대부터 1%를 넘고요.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22%에 달합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특히나 고령자분들은 급하지 않은 외출은 당분간 하시면 안 되고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방역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97명 늘었는데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실내는 물론 다중이 모여있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의 이 코로나19 상황 오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모두 97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를 제외하고 줄곧 100명 이상이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어제가 일요일이라 검사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있는 만큼 감소 추세로 판단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별 추가 확진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5명, 광화문 집회 관련 6명,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단 산 관련이 각각 4명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타시도 확진자를 접촉한 경우 8명, 기존 확진자 접촉한 경우 33명, 원인을 파악 중인 경우 36명 등입니다. 서울시는 광복절 광화문 체류자 검사와 관련해선 대상자와 그 가족 등 5,500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검사를 거부한 약 1,300명을 대상으로는 익명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절 당일 광화문 인근뿐만 아니라 도심권에서 진행된 다른 집회의 참석자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진행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점검 결과 점검 대상 3,800여 곳 중 94%인 3,600여 곳은 비대면 전환 또는 예배를 중단했지만 17곳은 20인을 초과한 현장 예배를 진행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총 82명을 각 자치구에 파견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 지역 실내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꼭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 세종청사 등 주요 기관을 출입하던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정관계와 언론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백상현 기자, 이 대전과 세종의 주요 기관들이 긴급히 기자실을 폐쇄하고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 대전시는 어젯밤 유성구 원내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여성이 이 세종의 주소를 둔 인터넷 언론사에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하는 기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 대전교육청, 세종시청, 민주당 행사 등 각 기관을 출입하며 기사를 써왔습니다. 지난 16일 처음으로 기침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났고 어제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해당 확진자가 지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등이 줄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박영순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청과 세종시청, 충남도청, 대전경찰청 등은 기자실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접촉자 파악도 진행 중입니다. 또 대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원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행정직원이 가족과 함께 확진됐습니다.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입국해 확진된 여성의 남편으로 자녀 2명과 함께 확진됐습니다. 연구원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해 대전 본원에 대해 오늘 하루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연구재단에서도 30대 남성 직원이 확진돼 접촉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충남에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충남에서는 앞서 간호사 확진자 3명이 나온 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오늘도 확진자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네, 밤사이 의료진 가족을 포함해 2명이 확진됐고 오늘 오전 간호사 5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오늘 하루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확진자가 나온 내시경실 등을 중심으로 밀접 접촉한 의료진을 포함해 1,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진단검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라면서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일 연속 300명대 환자가 나오다가 오늘 200명대 환자로 좀 감소를 했는데요. 휴일 효과라고 그럽니다. 선별 진료소를 운영 안 하는 곳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좀 줄은 건데 그래서 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200명대 이상 환자가 나왔다는 거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서 한 4분의 3 정도가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한 4분의 4 정도가 이제 4분의 1 정도가 확진이 됐는데요. 사실 문제는 확진자의 연령대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연령대를 보면은 지금 60대 이상이 3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결국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텐데요. 네. 50대 미만이라면 50대 이하라면 1% 확률이 1% 미만이지만 네. 60대부터는 7%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38%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80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에는 한 산소 치료가 필요한 비율이 한 58%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이 계속 확진이 많다는 거는 병상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더구나 이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라고 그러죠. 중증 이상인 위중 환자하고 중증 환자가 지금 전국에 32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2명이 늘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 위중증 환자 중에 40대 1명 그리고 30대도 1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젊은 층인데도 위중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고령자들 특히 이제 외출 정말 하지 마시고 특히 기저질환자들 철저히 개인 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에 4분의 3이 집중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죠. 네, 엄중이라는 단어 그리고 심각하다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계속 써오고 있는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지금 2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1명 뒤에 숨은 전파자가 5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나 광복절 8.15 집회뿐만 광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뭐 카페나 식당 그리고 직장, 병원 등 우리가 어느 곳이든 생활하는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에서든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누구나 전파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든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갖다가 던졌고요. 그리고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출퇴근 그리고 병원에 가는 일 그리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네.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겁니다. 네. 그 직장에서는 회식 그리고 단체 행사는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의도 가급적 비대면 회의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항상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 시도간을 넘어가는 여행 사실 또 바이러스를 갖다가 타시도로 또 전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브리핑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5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6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9명으로 80.5%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3,137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증가하여 32명이며 사망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3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75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21개소가 파악되었고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15명이며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86개의 장소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조사 중인 4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입니다. 경찰 7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1명입니다.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관련하여 8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며 직원 9명과 직원의 가족 1명입니다. 전남 순천시 홈플러스 푸드코트 관련 집단 발생이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무한그룹과 관련성이 확인되어 무한그룹 관련 집단 발생으로 재분류되었으며 8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4명이 확인이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이 5명이었으며 추정 유입 국가는 아시아 지역이 5명, 유럽이 2명, 아메리카, 미국 1명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62.1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보다 13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3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4%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2.1명으로 발생하여 이전 2주에 비해서는 9.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집단 발생 건수도 지난 2주간 30건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미분류 사례의 비율도 18.5%로 증가하고 방역만 내의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에서 30대의 비중이 25.2%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60대 이상의 비중이 31.7%로 증가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위중증 환자도 14.8명에서 8명으로 14.1명에 비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생이 1,561명으로 64%이며 조사 중인 사례가 451명 18.5%로 주로 국내 지역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염의 전파 양상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집회, 방문 판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 생활공간 및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에 집단 발생 주요 사례를 보시면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종교시설, 그리고 스타벅스나 분식집 또는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이 많았고 그 밖에 어린이집 또는 의료기관 또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노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계속돼서 방문 판매나 사업 설명에 관련돼서도 집단 발병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골드트레인과 서울 강남의 역삼동 신일 유토빌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관악구 무안그룹 관련해서는 다단계 방문 판매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등의 사업 설명회 등과 관련된 집단 발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실시하고 교회 주간의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근에 에어컨 사용의 증가로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은 모임 참석 자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 면회 및 방문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위험 시설인 방문 판매 업체는 집합 금지 명령을 준수하고 중장년층께서는 방문 판매 관련된 행사 또는 다단계 업체, 가상화폐 관련 사업 설명회 등은 참여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 8.15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8월 21일 금요일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집회의 종류와 무관하게 검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자 확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안내를 받으시더라도 14일간의 잠복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출은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 카페를 방문할 때는 식사하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집이나 야외에서 운동을 해주시고 대면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친구, 동료 모임을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는 반드시 제대로 코와 또 입과 턱을 가리도록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며 음식과 음료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를 하지 말고 신속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리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마트, 식당, 방송국, 법원, 공공기관 등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유행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접촉자 조사 등의 방역 조치와 함께 사람 간 전파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는 발병하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확진된 시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어 통제가 어렵습니다. 실제 역학조사관들이 확진자 역학조사를 해보면 감염 시기에 수많은 동선과 접촉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와 동호회 모임, 실내 운동시설, 또 종교시설, 병원 방문이나 여행까지 겹치게 되면 한 명의 확진자가 감염 가능한 시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접촉자를 만들고 N차 전파로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다면 접촉자는 가족과 직장 동료에 그쳐 유행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했다고 하면 접촉자에서도 양성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최소한 2주간은 출퇴근,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활동 이외에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사람 간 접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십시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함께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유행을 통제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된 실천과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의 시간만 길어지고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제일 두려운 것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의 진료에도 큰 차질을 발생하게 되어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향후 2주간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 추가 전파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변.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박광식 기자, 이 코로나19 우리 생활 곳곳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감염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브리핑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주요 집단 연결고리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34명이 12시 기준으로 추가가 돼서요. 지금 875명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쇄 전파 장소도 21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11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 네.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186곳에 대해서도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광화문 8월 15일 집회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40명 나와서요. 지금 176명인데요. 지금 네. 확진자가 더 발생하는 기울기가 사랑제일교회보다도 이제 더 많이 오늘 네.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네, 확진자들이 그렇죠.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지금 유행 상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전 2주에는 12명에 불과했는데요. 무려 14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집단 발생 건수도 30건 이상이고요. 그리고 깜깜이 환자 비율도 18.5%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원래는 80% 이상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20, 30대 확진자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모든 방역 지표가 지금 다 악화되고 있다. 지금 그 근거를 갖다 오늘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일단 한 명의 확진자가 그 감염 시기에 가족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뭐 병원을 다녀오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했을 때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감염을 갖다가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명이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대로 동참만 했다면 그 확진자의 숫자가 가능성이 가족하고 직장 동료 순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력하게 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은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제주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서해상으로 북상해 목요일에는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수요일과 목요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와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300, 호남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서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